네, 자 보도록 하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걸 갖고 왔는데 2차 방정식에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풀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부제를 달아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대수적으로 푸는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있죠? 함수적으로 그래프를 생각해 보는 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지금 안 쓴다 하더라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거 된 거 어떻게? 어? 위에 빨간색하고 녹화라고 써져 있어. 그래. 된 거죠. 된 거지. 자, 그러면 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자,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얘들아 잘 봐요. 중학교 때 잘 돼 있으면 이 파트가 쉬운데 근데 조금 부연 설명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얘들아 우리가 영어에서 접두사라는 말 들어봤죠? 그쵸? 그러면 제가 지금 노란색 괄호를 쳤잖아요. 자, 그럼 괄호를 살짝 가리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죠? 방정식이 있지. 자, 그럼 방정식의 기본적인 건 뭐예요? 푼다야. 어떻게 푼다? 대수적으로 푼다야. 그런데 그 상황이 저번 시간에 썼던 1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3차, 4차, 즉 3차 방정식의 이상인 고차 방정식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앞에 붙은 애들이 조립식 로봇처럼 1차가 붙어도 2차가 붙어도 3차가 붙어도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유지가 되겠죠. 그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뭐예요? 일단은 방정식은 무조건 푼다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배우고 싶다라는 거죠?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러면 이름이 지어졌어. 준명아, 너 성이 뭐니? 홍이죠. 그럼 준명이라고만 부르면 제가 박준명인지 김준명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홍준명이라면 홍씨를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2차라고 얘기했으니까 2차라는 친구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잊지 말자. 뭐 a가 정확하게 0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줘야 돼요. a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 1차. 응. 모르지. 그러니까 2차라니까 이게 꼭 있어줘야 돼요. 잊지 말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푸는데 자, 얘들아 생각해봐봐. 저번 시간에 1차 방정식 풀 때 얘기했는데 자, AX는 B다라는 걸 풀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뭐 했죠? 푼다라는 건 X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X를 얘기해 주려면 X가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등식의 성질이라는 내용을 갖고 와서 양변에 A분의 1을 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구분하라는 거 배웠었죠. 그 답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 방정식을 푼다는 X만 남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최종 목적이야. 그러면 그 X만 남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여기다 쓸게요. 자, 선생님이 ax-b 곱하기 cx-d라고 썼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쓰게 되면 얘는 정확한 이름이 뭘까요?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식이야. 무슨 식이에요?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얘는 뭐예요? 다항식이야. 왜냐면 이쪽에 쓰긴 썼는데 얘가 누구예요? 전개하면 누군지 알죠? 뭐 ACX의 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전개하면 나올 텐데 문제는 뭐야? 이쪽이 좀 허전하지? 이쪽이 허전하니까 여기 A, B, C, D는 상수형 문자, X는 변수형 문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쪽에 뭐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뭐 상관없잖아요. 그냥 쓰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는 방정식을 배우니까 이쪽이 누구였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쪽이 0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이 0인데 그러면 선생님 얘네들이 A하고 C가 0이 아니라면 얘는 전개했을 때 몇 차 나와요? 2차 나오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얘처럼 인수분해를 지금 했죠. 그럼 이제 근을 찾아야 되겠지. 근데 어떤 근을 찾아요? 라고 얘기하면
얘네의 곱이 어떤 상황? 0이 되는 상황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0이 될 때 얘들아 봐봐. 이 동그라미와 이 삼각형의 곱이 0이 되는 상황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죠? 얘가 0이어도 되고 또는 얘가 0이어도 되겠죠. 둘 다 동시에 0 될 필요는 없잖아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동시에 0이 못 되니까.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상황은 동그라미가 0이면 삼각형 곱했을 때 0 나오고 삼각형이 0이면 동그라미 곱했을 때 0 나오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누구다? a분의 b 또는 c분의 d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첫 번째는 누굴 이용해서? 인수분해 이용해서. 근데 인수분해 이용해서 푸는데 중요한 건 누구다? 자, 다항식 A 1차식과 다항식 B는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게 0이 되는 상황은 자, 양변에 화살표를 주고 A는 0이 되는 상황과 그 다음에 또는 B는 0이 되는 상황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즉 이 모양이 A 곱하기 B는 0이죠. 오케이? 그러면 걔의 말은 뭐야? A는 0. 즉 X가 A분의 B가 되던가 또는 B는 0. X가 누구? C분의 D가 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A하고 C는 당연히 0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인수분해를 알면 2차 방정식으로 손쉽게 푸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그러면 누굴 쓰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완전 제곱식을 쓰세요. 자, 이 완전 제곱식을 쓰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의 꼬라지를 이렇게 할게요. 자, x-a의 제곱은 b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쪽은 0인데 이쪽은 0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방정식의 풀이는 우변은 상수가 나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식이 나와도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좌변을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완전 제곱식의 이 꼬라지는 자,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방정식을 푼다. x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x가 남고 싶은데 a도 빼주고 제곱도 있어. 그럼 바깥에서부터 하나씩 좀 없애줘야 될 거 아니겠어? 자, 제곱을 없애고 싶습니다. 뭐 해줘야 돼요? 누굴 취해줘야 돼요? 루트를 취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쪽에 근을 취하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쪽도 루트를 취하겠죠. 자, 그러면 x-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제곱을 쓰고 루트를 취하면 얘도 루트에다가 b를 취할 텐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절대값이에요. 그러면 절대값 a 뭐 루트 b가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푼다라는 건 x는 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a만 넘겨주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지. 자, 이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저 b에 대해 생각해 볼까? 중학교 때는 b가 양수여야지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전에 뭘 배웠죠? 허수를 배웠잖아요. 즉 b가 이제는 음수여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겠지. 자, b는 0이 나오든 양이 나오든 음이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즉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b의 범위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는 0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거 아까씩 배웠던 거잖아. 인수분해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 완전 제곱식은 요 두 친구를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로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4가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플러스 1은 0 나오겠죠? 그럼 걔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x는
x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2 뿔마 i가 나오겠지. 되시겠어?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봐. 선생님 나는 근해 공식이란 걸 아는데 굳이 완전 제곱식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해 공식의 프로토타입이 완전 제곱식이에요. 근해 공식의 프로토타입이 완전 제곱식이야. 지금 선생님은 요 상황을 한정시켰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완전 제곱식을 준 게 너무나 이쁘지. 얘는 누구야? 1이지. 얘는 4 짝수잖아. 너무나 이뻐. 그럼 선생님 야 너 이거 해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봐 라고 얘기하면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완전 제곱 스타일로 바꿔서 나온 게 근해 공식이거든요. 그러면은 A는 좀 묶었으면 좋겠고 C는 나중에 생각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2차 방정식을 풀 때의 한정판이죠. 3차 이런 거는 근해 공식이 없으니까 2차 식을 풀 때의 세 번째 방법 누구? 근해 공식. 자 그러면 근해 공식이 있었을 때 자 유도는 안 할게요. 유도는 안 할게. 유도는 안 할게. 자 그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봤었을 때 A는 0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2차식이니까 A는 0이 아닙니다 라고 써주시고 근해 공식 써볼까요? X는 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거 다들 암기하고 계시죠? 자 보자 얘들아. X는 2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쓰는데 이 루트 뒤에 색깔을 내가 노란색으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게. 이거의 유도 과정은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를 딱 봤었을 때 선생님 우리 이 노란색이요 라고 얘기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죠. 맞아? 그러면 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이 2개예요? 허근이 2개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얘가 뒤에서 나오는 누구? 이 노란색이 판별식이라는 친구가 되는 거죠. 판별식. 자 근데 지금 우리는 근해 공식에서 근만 얘기하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이 누가 나오든지 간에 가장 간편하게 푼다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첫 번째는 인수분해와 그 다음에 누구? 근해 공식이라는 친구 두 친구가 메인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쓰고 싶겠어. 완전 제곱식? 아유 좀 힘들 것 같아. 인수분해? 아유 안 될 것 같아. 그럼 누구밖에 없어? 근해 공식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쓰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해 공식을 쓰는데 그 개수가 허수여도 상관없나? 네 상관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x는 이라고 쓰면 2a분해니까 2에 1 플러스 i분해 라고 쓰고 마이너스니까 2배 1 마이너스 i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b제곱 마이너스 iac가 들어가겠지. 그럼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답에다가 이걸 쓰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안 좋아하니까 이거 뭐 해줘야 돼? 이 짓을 다 한 다음에 실수화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 그때 귀찮아. 그래서 생각을 했어. 야, 어차피 이 상태에서 근해 공식을 쓰면 실수화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실수화를 안 하고 싶어. 그치. 미리 뭐 하면 돼? 미리 최고차의 개수의 혈내근을 곱하고 진행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1-i라는 친구를 전체에 식에다가 곱하고 진행하면 마지막에 실수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는데 자 일단은 a가 0이 아닌 상황에서 a가 허수일 때가 있고 a가 무리수일 때가 있겠죠.
A가 허수라면 미리 켤레 복소수 곱하고 하는 게 편하고 A가 무리수라고 해도 또 유리화 해줘야 되잖아요. 또 미리 곱하고 가는 게 더 편하겠지. 자, 그래서 뭐 한다? A가 허수 또는 무리수일 때는 뭐 한다고? 켤레를 전체에 곱하고 근해 공식을 가장이 아니죠? 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요거는 그냥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2차식을 봤을 때 완전 제곱식도 안 되고 인수분해도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가 허수 또는 무리수가 나올 때는 미리 켤레를 전체에 누구의 켤레? A의 켤레가 되겠죠. 곱하고 진행하자. 이게 지금 1차항 개수가 짝수죠. 자, 이 상태에서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들아 봐봐. 선생님 여기 있는 4 공통인수고 루트가 그때 튀어나올 때 2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이 약분 되겠죠. 그럼 근해 공식이 살짝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달라지고요. 얘를 짝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이거 루트 안에 왜 4b 제곱 2.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셨을 때 2가 없어지잖아요. 이걸 짝수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값과 방정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절대값과 가우스는 지금 제대로 배워놔야지 3학년 때까지 갔을 때 트라우마에 안 걸립니다. 지금 굉장히 저 새끼 할만하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루트 A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누굽니까? 절대값 A고요. 이 친구는 두 개로 찍힙니다. A가 있을 수 있겠고 마이너스 A가 나올 수 있는데 절대값의 목적은 내가 누누이 강조하죠. 뭐라고? 절대값의 목적이 뭐야? 양수화. 그렇죠?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범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 양수와 아이씨, 범위 범위죠.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범위. 범위죠. 범위. 절대값의 목적이 뭐예요? 양수 양수화. 그래서 내가 샤브샤브 얘기했잖아. 기억나니? 우리 샤브샤브 먹으러 갈 때 소고기 빨간색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빨간색을 음수라고 생각해.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어. 뭘로 바뀌어? 갈색. 그럼 갈색. 그럼 이게 뭐가 됐어? 절대값에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 양수화 됐어. 익은 고기를 또 넣었다 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래서 절대값의 목적은 샤브샤브와 똑같이 양수화예요. 자, 그럼 이 A가 그냥 나왔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붙어 튀어나왔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야, 너의 A의 범위는 0 이상이고 너의 A의 범위는 0 미만이야. 그럼 네가 음수니까 절대값은 양수화가 목적이라며.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절대값의 목적은 양수화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게 거리랑 같은 개념이야. 길이나 거리랑 같은 개념이야. 우리 거리는 무조건 무슨 수 써요? 양수 쓰지.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거야. x-1은 3하고 x-1은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1이 넘어가게 되면 4하고 누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뺀다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자, 제가 수직선을 갖고 올 테니까 잘 보셔야 돼. 자, 이 부분은 솔직히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데 들어서 아시는 게 조금 더 이득입니다. 자, 수직선에다가 0의 자리에 놓고요. 자, 마이너스 1 지점.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 지점을 딱 갖다 놨어. 그럼 마이너스 1, 즉 뺄셈의 기능은 뭐냐면
여기에서 x를 쟀을 때 거리가 몇이어야 돼? 3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x 빼기 1은 3, 절대값 x 빼기 1은 3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1의 자리에서 x를 바라봤는데 그 거리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3이어야 돼. 그 거리가 3이라는 건 1, 2, 3 이쪽에 3일 수도 있고 1, 2, 3 이쪽에 3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의 자리에서 x를 바라봤더니 누가 나오더라? 거리가 3인 a의 x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절대값 입장에서 뺄셈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2하고 3하고 4니까 여기 4가 나오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절대값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예요. 이런 거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말도 안 되지. 절대값이 등으로 연결되는데 음수가 나왔어.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내가 이거를 2라고 썼어. 그럼 니네는 머릿속에서 선생님 x 플러스 2는 2도 되고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도 되니까 답 누구? 0하고 마사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발전하자면 이런 생각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x 마이너스 2는 2니까 마이너스 2의 위치에서 내가 x를 보니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더라? 이만큼의 거리에 위치했더라. 그럼 2의 거리에는 이쪽에도 하나 있겠고 이쪽에도 하나 있겠죠. 그래서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그리시고요. 자,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 크기순으로 재배열하라고 그랬죠. 그럼 재배했을 때 여기 0 만드는 x값 누구야? 1. 여기는 누구야? 2. 자, 여기다 1을 쓰고 여기다 2를 쓰면 기둥 2개 박았으니까 수직선이 몇 등분 됩니까? 3등분 되죠. 그래서 우리는 범위가 x가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1 이상 2 미만인 경우, 2 이상인 경우 세 가지로 등분을 합니다. 언제나 구간을 나눌 때 기본적인 약속은 이상 미만으로 나눈다라고 하시면 돼요. 1 미만이요? 그럼 이상 미만이니까 x는 1 미만, 그 다음에 1 이상 x는 2 미만, 그 다음에 x는 2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상황을 구분해 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상황을 토막을 내서 구분했다가 다시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복되는 거 있니? 없죠. 빈 부분도 있니? 없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요거 잘 생각해봐. 자, 이 빨간색이 x야. 자, x야. 자, 잘 봐자. x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럼 지금 이 첫 번째 범위에 맞아 떨어지겠지. x가 여기 있으면 자, 여기 있는 숫자 중에 하나 0을 갖고 와보자. 0을 여기다 대입해봐요. 그럼 절대값이 무슨 수예요? 절대값이 무슨 수야? 0을 넣으면 절대값이 무슨 수야? 음수니까 잠깐만. 그럼 너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다 음수니까 넌 나올 때 뭐 붙어서 나왔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얘도 당연히 마이너스 붙겠죠. 만약에 내가 1 이상 2 미만의 이러한 수들을 x에 대입해봐봐. 얘는 무슨 수 나와? 양수. 얘는 음수. 오케이. 자, 얘는 둘 다 양수가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 첫 번째 이 절대값 안에를 0으로 만드는 숫자 재배열을 하고 나서 크기순 재배열을 하고 나서 x값을 넣어봤더니 각각의 절대값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순차적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절대값이 2개든 3개든 4개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2개 이상이다 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더 이득입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나는 x가 1 미만의 범위에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라고 쓸 거야. 그게 누구라는 거지? 3이라는 거죠. 자, 이쪽 범위에서는 2배 x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결과가 3이라는 거고, 세 번째에서는 2배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결과가 3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계산해보자.
선생님 요거 계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오케이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야. 그럼 넘기면 3x는 1이죠. 그러면 x는 누구야? 3분의 1까지 따라올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끝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해 봐야 돼. 그래요. 나는 이걸 만족하는 x가 3분의 1이라고 찾았는데 그게 이 범위 안에 존재하니? 라는 걸 마지막에 확인해 주셔야 돼요. 존재하죠? 그러면 너 3분의 1이 답이야 라고 얘기하면 끝. 오케이? 만약에 얘의 답이 2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2가 나왔어. 그럼 이 범위 안에 그 2가 존재하니? 아니요? 그럼 답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계산하시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x죠. 자, 2x 마이너스 x니까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니까 0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 x는 3. 나 계산 틀린 거 없니?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니까 0이네. 2x 빼기 x니까 x죠. x는 3이야. 그럼 x는 3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부분에서 여기에는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얘는 계산하면 누가 나와? 3x.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넘기면 x는 3x는 7이니까 x는 누가 나와? 3분의 7. 이 이상이니? 네, 오케이. 그래서 근이 뭐가 된다? 3분의 1과 3분의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가우스는 뭐다? 문제마다 써있지.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뭐예요? 정수지. 가우스는 뭐야? 정수야. 가우스는 언제나 정수 취급을 받아야 돼. 가우스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든 그 새끼는 뭐야? 정수야. 근데 그 정수가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범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배운 절대값하고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절대값을 풀 때 뭐가 필요하죠? 범위 필요하죠. 자, 가우스를 풀 때도 뭐가 필요할까요? 범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쯤 가서 치환에 대해서 배우시거든요. 1학년 때도 치환을 배우는데 1학년 치환은 범위가 없는 치환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2학년 때 배우는 치환은 범위가 있는 치환이에요. 즉, 세 가지. 누구? 절대값, 가우스, 그 다음에 치환. 이 세 가지는 범위가 꼭 필요한 애들입니다. 가우스 X가 되어버립니다. 가우스 X가 되고 얘는 무슨 취급? 정수 취급이야. 근데 그 정수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n이라는 문자를 갖다 씁니다. 만약에 선생님 가우스 X가 4예요. 그러면 희훈아 4를 구할까? 아니겠죠. 그러면 X가 4가 되는 가우스 X가 4가 되는 X는 누구니? 이러면 수직선을 생각해봐요. 근데 여기 4가 있고 여기 5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갑시다. X에다가 4를 줬어. X가 4야. 그럼 가우스 X는 누구야? 4지. 4.1을 줬어. 가우스 4.1은 뭐야? 4지. 자, 5를 줬어. 가우스 5는 뭐예요? 5. 그러면 4가 되기 위한 범위가 뭐가 되겠어? 4 이상 5 미만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라는 범위가 나오고, 자, 일반적인 책에서 가우스를 얘기할 때 음수는 안 다뤄. 음수도 한번 해보자. 음수 해볼까? 음수. 자,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3하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잘 봐요. 잘 봐. 자, 마이너스 3을 넣었어. 마이너스 3의 가우스 취하면 누구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을 줬어. 가우스 취하면 마이너스 3이지. 뭐 2.2를 줬어. 마이너스 2.2. 가우스 마이너스 2.2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이죠. 가우스 마이너스 2를 줬어.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이지. 야, 그럼 이게 음이든 양이든 상관없이 이게 유지되죠. 여기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그럼 가우스는 언제나, 잠깐만요 선생님, 가우스는 언제나 어떤 값이 있었을 때 최대 정수지. 최대 정수는 뭐가 돼? 왼쪽 정수가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가우스는 내가 주어진 숫자에서
왼쪽에 있는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자,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봐봐. 방정식에서 이런 걸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보자. 야 그러면 가우스 x 더하기 y가 있어요. 그러면 가우스 x하고 가우스 y로 찢어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일반적으로.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봐. 3.1 2.5 두 개 더하면 5.6 가우스 취하면 누구야? 5지. 3.1 가우스 취하면 3. 2점 아까 5였나? 가우스 취하면 누구예요? 2. 그러면 5 되는 거 맞지? 맞아. 자 이번엔 3.1 2.9 6이죠 3이죠 2죠 안 되네.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예. 아시겠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안 된다 그럼 못 써먹네가 아니고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될 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될 때가 언제니? 자 그럼 될 때는 자 x하고 y가 뭐면 돼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정수이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정수이시면 쓸 수 있어요. 만약에 3이야 3.5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이지. 3.5 3 6이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 또는 y가 적어도 하나가 정수이면 이게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x 플러스 n은 이라고 쓰게 되면 x는 그냥 숫자 n은 정수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n이 성립하고 결과적으로 가우스 x 더하기 n입니다 라는 것까지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의 내용물에 정수가 있으면 그냥 끄집어낸다.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수면 뭐 한다고 그랬어?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랬지. 그 가우스 x 더하기 3 더하기 가우스 x니까 2배 가우스 x 더하기 3은 5니까 2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약분까지 되니까 결과적으로 가우스 x는 누구야? 1이야. 정수 맞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여기서 끝이 아니고 x의 범위 찾아주면 돼요. 뭐 하면 돼? x는 1 이상 그리고 2 미만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몇 차야? 2차. 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 근데 가우스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봐봐. 쫄리냐 안 쫄리냐? 살짝 쫄리겠지. 근데 하나만 기억해. 가우스는 뭐다? 정수. 정수야. 그러면 내가 저 가우스가 있는 새끼가 좀 쫄보라서 쫄리면 가우스 x를 라지 x로 치환해봐봐. 그 문제가 살짝 바뀌겠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야. 근데 x는 뭐다? 라지 x는 뭐다? 정수다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훨씬 더 간편해지죠. 아니 라지 x로 바꿔보는데 라지 x가 정수만 허용하겠대. 라지 x값 인수분해하면 라지 x가 뭐예요? 4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풀 수 있잖아. 근데 이러한 빨간색 표현으로 하는 거는 이제 뭐 하대? 흡사 아기 때 김치를 엄마가 빨아서 주는 것처럼 매운 거 제거하고 주는 것처럼 그런 거 언제까지 일일이 다 번역할 거야. 이런 표현이 이제 처음이라 어색하겠지만 이제 보세요. 자 다시 가우스는 누구? 정수야.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그냥 이렇게 된다. 돼요? 된다고. 그냥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우스 x는 뭐가 나와요? 정수라고 했으니까 4 되네. 마이너스 1 되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내가 원하는 최종 목적은 뭐야?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x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자 간다.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 되려면 그 범위가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또는 4 이상 5 미만.
가우스 x는 n이었을 때 n의 범위가 x의 범위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라고 했잖아. 양이든 음이든. 그 뭐야? 4니까 4 이상 5 미만.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줘볼까? 자, 2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 가우스 x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지? 2, 1, 3, 1, 7 나오니까. 그럼 인수분해 해볼까? 자, 2 가우스 x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은 0. 그럼 가우스 x가 누구야? 자, 여기서 이거 주의하세요. 2분의 1이요, 3이요 라고 얘기하면, 자, 2분의 1 이상 x는 2분의 3 미만, 3 이상 x는 4 미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왜? 어디서부터 틀렸어요? 가우스 x는 무슨 수야? 정수. 그러니까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 걸러질 수 있겠죠. 원하는 답은 3 이상 4 미만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안 되는 거야. 자,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방정식의 목적은 뭐라고요? 근차자예요. 즉 풀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풀어보니까 얘가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그리고 허근을 갖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2차 방정식에 그놈의 근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근의 판별은 뭐 하고 싶냐고? 실근이니, 허근이니, 그리고 실근이라면 근을 몇 개 갖니?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 중근을 갖니? 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얘도 기본적으로는 대수적인 입장, 즉 그냥 푸는 입장이거든요.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보도록 합시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a는 0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a, b, c에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복소수 범위까지 개수를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근데 주의할 거 하나, 판별식을 쓸 때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은 언제나 A, B, C는 실수 범위에서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수 개수에서만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 잊지 말자. A, B, C가 허수면 판별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언제나 실수, 개수,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근의 공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근의 공식을 보시게 되면 x는 어떻게 된다? 자, 2a분의 자 마이너스 2b 불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게 되면 A, B, C가 실수라고 한정 지었으니까 얘 실수 문제 없어요. 실수 문제 없어. 얘네들도 실수인데 문제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키포인트라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루트 안에 양수니까 문제 없이 실수인데 음수면 허수가 돼버려.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음수면 무슨 근이라는 거야? 허근. 0이면 루트 0은 뭐예요? 0이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0은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죠. 그러니까 뭐야? 중근. 하나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친구를 이제 앞으로 판별식 D라고 부를 건데 이 D의 범위에 따라서 상황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양수일 때, 어떻게? 0일 때, 어떻게? 음수일 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D가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버려요. 실근 두 개가 각각 다른 값을 가져.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라고 판별할 수 있는 거야. 0이면 이가 전체가 0이 되니까 중근이에요. 자, 얘들아 오해하지 마세요. 1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예요? 1개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예요? 2개야. 그러면 중근도 실질적으로는 근은 몇 개야? 2개지. 그런데 중복되니까 1개로만 보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나와? 2개. 중근은 뭐야? 똑같은 근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중근. 얘는 무슨 선? 얘는 허근인데 이 허근은 얘들아 봐봐.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3i니까 허근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겠지. 맞아? 허근은 뭐 같은 허근이요 이런 게 없어. 그래서 허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두 개를 찝으면 판별식의 범위가 0 이상이 되겠죠. 0 이상이 되겠죠. 이 빨간색은 그럼 어떻게 돼? 실근을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 이상일 때는 이걸 합산하여 두 실근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안 들어갑니다. 자, 언제나 중요한 건 뭐예요?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언제일 때만 쓸 수 있다고? 실수일 때만 판별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실수가 아니라면요? 나오지도 않아. 무조건 뭐예요? 개수가 실수였을 때 판별식의 범위에 따라 근이 달라집니다. 중근은 몇 개라고요? 중근은 하나예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죠. 중복되니까 하나만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름이 뭐야? 두 실근이지. 얘도 2개, 얘도 2개. 얘는 같은 근 2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했을 때 문제 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방정식을 배우고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판별식을 갖고 왔더니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잠깐만. 이거 뭐예요? 부등식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 입장인데 여기 보세요. 또 b가 몇 차입니까? 2차예요. 그래서 살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2차 부등식의 풀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 이거는 다 배우고 올라왔잖아. 자, 요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줄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자, 얘네들이 두 실근을 갖는 k의 범위입니다. 이걸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게 누구야?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요. 두 실근. 즉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근이니 허근이니 판별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건 판별식 D라고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시니까 4 마이너스 4K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럼 두 실근이니까 얘가 뭐가 돼줘야 돼? 범위가 0 이상입니다 라고 써줘야 되거든. 그럼 두 실근을 갖는 K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K는 1 이하입니다. K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1차지. 1차는 근을 2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K 플러스 3이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라는 것부터 시작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잡아줘야 될 건 야, 최고차의 개수가 0이 나오면 안 돼. 이런 것부터 잡아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가야 되겠죠? 판별식 하시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마이너스 4에 K 곱하기 K 플러스 3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뭐? 양수
양수.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야. 계산해 볼까요? 전개하는데 선생님 4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4약분 되겠죠? 그럼 4약분하고 4 K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바꿔주시게 되면 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라는 걸 풀어주시면 되겠죠. 인수분해 가능하시겠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K는 누구보다 작아요? 1보다 작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이 안에 정수가 몇 개야? 마이너스 3 있어요? 마이너스 2 있어요? 마이너스 1 있어요? 0 있어요? 4개인데 잊지 말자. 누구? 마이너스 3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잖아. 저기 맨 처음 잡았잖아요. 정수의 개수 몇 개? 3개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주의할 게 뭐야? 최고차의 개수가 숫자가 아니고 얘가 식으로 나왔을 때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1번. 자, 제가 써드릴게. 자, 여기까지만 쓰고 리딩하세요. 자, 모든 개수가 실수인 fx, y는 0이라고 써있어.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여기 좌표 아니라고 했어요. 주인공이 누구야? 2명이죠. x하고 y 2개잖아. 그치? 근데 거기다 한쪽이 는 0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방정식이지. 방정식이야. 자, 즉 모든 개수가 실수인 문자 2개짜리 방정식에서 x와 y는 실수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을 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모든 개수가 실수인 fx, y는 0이라는 방정식과 x하고 y는 실수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을 x 또는 y의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2차니까,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자면 어떤 예가 되냐면 이렇게 볼 거야.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나왔어. 그 다음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6은 0이다 라고 써있어요. 지금 이 식이 누굽니까? 얘죠. 개수 실수 확인했죠. 근데 문제는 뭐야? 야, 판별식 써봐. 잠깐만, 이거 판별식 어떻게 써요? 자, x 또는 y 2차 방정식 이것도 확인했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주인공이 투탑이야. 2명이야. x도 되고 y도 돼. 그러면은 지금 우리 문자가 2개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하나를 변수 취급하면 나머지 하나는 무슨 취급당해야 돼? 상수 취급당해야 되겠지. 그럼 내림차순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예. 그럼 내림차순 바꿔 쓰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6은 0입니다 라고 내림차순 정리를 했죠. 맞아? 근데 얘들아 봐봐. 이 빨간색 조건이 중요하거든. 이 문제 중요한 거야. x, y가 무슨 수라고 돼 있어? 실수. 자, 그러면 잠깐만. x, y는 실수야. 근데 내가 지금 내림차순 정리했지. 여기에서 끌고 올라와서 판별식을 갖고 오는데, 판별식을 쓰면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써보니까 판별 쓰니까 누가 나와? y에 관한 식이 나와버리죠.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 a씨니까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6이라고 썼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이 판별을 누구를 하고 싶은 거야? x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실수니까 얘는 뭐가 돼? 너 그러면 실근이겠네. 0 이상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랬더니 뭐가 튀어나온 거야? 잠깐만. 자, 잘 봐. 주인공 문자, 즉 주목 문자가 2개 이상이었을 때, 2개라고 합시다. 2개였을 때 x, y가 실수라는 범위가 추가된 문제에서 x 또는 y의 2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후 판별식을 쓰니까 뭐가 나와? 나머지 문자의 범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뭔 소리냐라고 얘기하면 이걸 보세요. 자, 주인공 문자가 두 개였을 때 실수 조건이 있어. 한 문자 지정해서 내림차순 써서 판별을 써보니까 나머지 문자의 범위가 튀어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 와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4y 더하기 6은 0이다라는 방정식을 주고 x, y는 실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x, y는 실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아이고, 이게 6이 아니고 5다. 이것만 고쳐 쓰자. 5. x제곱 더하기 2x-4y 더하기 5는 0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실수 xy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해달래. 궁여지책으로 할 게 없으니까 한 문제를 다 정리하고 판별식을 썼어. 왜?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딱 봐봐. 여기도 5로 와줘야 되겠죠? 잠깐만, 니는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요,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가 0 이상인데 정리해보자니 끌고 올라와서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뭐야? 0 이하야. 그랬더니 얘가 뭐가 돼? y-2의 제곱이 0 이하야. 잠깐만, 제곱이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제곱이 0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럼 y는 누가 나와줘야 돼? 2요. 그렇지, y가 2야. 그럼 y가 2라는 걸 구했지. 네. 그럼 이제 누구 구하면 돼? x 구해야 되겠죠. 그럼 2를 어디다 대입합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면 4죠. 마사죠. 플러스 1이죠.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니까 x 값은 누가 나와? 오케이. 그럼 뭐가 돼? 판별식에 하는 첫 번째, 모든 개수가 실수인 문자 2개짜리 방정식을 줬을 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리고 판별식을 쓴다면 나머지 문자의 범위가 나온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 2차 방정식인데 문자가 2개 나왔어. 그럼 무조건 뭐 하면 되는 거야? 주인공 하나 잡고 내림차순을 정리하고 판별식 쓰시면 끝. 이해 되시겠어요? 요거 셀이나 문제집에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죠? 문제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고 싶어. 누가요? 라고 얘기하면 상황을 만들어 줄게. 2차식 플러스 f의 x, y는 0일 때. 문제가 2개죠. 그럼 일단 뭐 하고 싶어요? 내림차순으로 가고 싶죠.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x를 쓰니까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cy의 아이고 여기 x가 또 있구나. 여기 마이너스 x니까 뭐 하면 돼요? cy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입니다 라고 내림차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자 볼게요.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지금 뭐 했으면 좋겠어? 두 1차식의 곱이야. 두 1차식의 곱.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수분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뭐시기 꼴에 x 마이너스 뭐시기 꼴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갈 친구들은 이 식에 뭐가 들어갈까? 요거를 지금 인수분해 했다고 가정하면 지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 동그라미와 삼각형은 이 식의 뭐야? 근.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일단 좀 써보고 싶지 않아? 그쵸? 근의 공식을 써보고 싶죠? 근의 공식을 써보고 싶어.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쓸 거야. 그래. x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저거 돼가지고 c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c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에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근데 얘들아 봐봐. 만약에 얘가 여기 풀마에서 여기 하나 저 켤레글이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자. 가정해봐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두 1차라고 얘기했죠. 1차라고 얘기했죠. 봐봐. x 1차 맞아요? x 1차 맞아요? 네. 자 여기 보세요. y 1차 맞아요? 맞아? 네. 이거 루트 있으니까 아, 그래 너까지 1차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 네. 얘는 몇 차야? 1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가 전개를 했을 때 c제곱 y제곱 더하기 2cy 더하기 1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분명히 y제곱 y 상수 갈 거 아니야. 그럼 루트 안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1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지. 아니 봐봐. 루트에 y 제곱하면 1차가 되겠지. 예. 근데 내가 만약에 y를 더 써서 이거 1차야? 아니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데 누가 갖고 있어? 얘가 키를 갖고 있는 거지. 네. 자 다시 루트에 y 플러스 1 저기 몇 차예요? 1차. 이게 y에 대한 1차죠. 루트에 이거 y에 대한 1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얘하고 얘 근본적인 차이는 뭐야? 제곱. 무슨 제곱? 완전 제곱이지. 그럼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지. 그 완전 제곱식이 얘가 된다면 여기까지 끄집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럼 나는 여기에서는 y 모시기들이 1차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면 얘들아 봐봐. 선생님 요 내용물 cy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배 y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 2를 정리한 다음에 이거에 판별식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 0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계산 좀 해볼까? 선생님 이거 계산하게 되면 c제곱 더하기 4에 y의 제곱 더하기 2 가로 열고 c에 4, 30이니까 마이너스 6 y 그 다음 플러스 1에 플러스 9라고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이거의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은 또 어떻게 되겠어? 중괄호 열고 2배 c-6의 제곱 c-6의 제곱 마이너스 4, 9, 36에 c제곱 더하기 4가 0을 만족하는 c값 찾으면 답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c값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자 다시 이렇게 주어진 애가 두 1차식의 곱으로 가고 싶은데 잘 봐. 딱 하나만 기억해. 완벽하게 쉽게 해줄 거야. 자, 요 파란색 이 네모 이름이 이 식의 뭐니? 이 식에 있어서 파란색은 뭐야? 판별식. 저 노란색 방정식에 있어서의 이 파란색 네모는 판별식이죠. 그 판별식을 전개해서 또 뭐 썼어? 이 판별식에 또 뭐 썼어? 판별식. 그게 뭐 나와야 돼? 0. 자, 그러면 두 1차식의 곱은 판별식이 누가 나오면 돼요? 0이 나오면 된다 라고만 암기하시면 돼요. 되겠어? 두 1차식의 곱으로 가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판별식이 0입니다 라고.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게 되면 A에 중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의 중괄호 닫고는 0입니다 라고 쓰고
위의 식을 밑에다가 한 번 더 쓰는데 어떻게? a에 가로 열고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 x 더하기 a분의 c는 0이다 라고 써서 비교해보자. 두 식은 같은 식이라며. 그럼 개수 비교법을 쓸 거야. 그럼 보시게 되면 x제곱 x제곱 동일하죠.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a분의 b하고 누가 동일하겠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동일하죠. a분의 c하고 누가 동일해? 알파 베타하고 동일하죠. 그러면 나오는 게 뭐야? 너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칭했을 때 두 근의 합이라는 근의 합을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 개수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을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 a분의 c라고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게 근과 개수의 관계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합과 곱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에서의 변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라고